정치, 법률, 사회, 문화 하나의 작은 날개짓이 경제의 흐름을 바꾼다. 주가 당락의 기승전결 카운터 펀치. 국회를 나오던 날 조직과 인물에 대한 모두 까기가 시작됐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남자 정두원. 지상파 아나운서 언 10년 뉴스와 함께 숨쉬며 뉴스 맥 좀 짚던 여자 김주희. 덮어놓고 투자하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알파고급 두뇌 전략 투자마스터 KB증권 임한준. 돈보다 사람이 먼저니라 주식 자산관리 전문 그룹 청인인베스트 대표 오한결. 그리고 저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엑스텐 쏘려고 노력하는 남자 서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카운터펀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들 첫 번째 방송은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예, 네. 우리 임한준 과장님. 예.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주변에서 일단 목소리가 개미 목소리가 됐다고. 아하. 네, 좀 제가 좀 기에 눌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개미 방송이고. 투자자의 마음을 대변해서 그래서 좀 공감대 하신 걸로. 음성을 뭐 그렇게 그래요? 봐주시면 감사하고. 예. 그래요. 아무래도 그 저 예. 방송 이런 활동 처음이었잖아요. 예, 저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단했어요. 첫 방송에 저 전문가시니까요 분야에. 그러니까요. 네. 예. 아주 잘해줬고 김주희 아나운서 주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좀 반협박과 함께 네. 팝빵 깔아라, 어허. 파티 깔아라, 아, 주변에 홍보하셨군요. 예, 팟캐스트 깔아라. 그래서 많이 듣고 하더니 정말 실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어려웠던 주제도 예. 좀 쉽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김주희 아나운서가 아주 역할 톡톡히 해줬고 우리 오한결 대표는 잘했고요. 그리고 네. 잘 못해도 네. 그 제작자이기 때문에 투자자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예. 편하게 하시면 돼요. 마음 놓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항상 그럴 게 없었는데. 주변에서는 이제 네. 너도 가서 듣다 온 거 아니냐 그냥 그런 얘기만 많이 들었고요. 이 목소리 언제 나오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다가 2회차부터는 그 쟁쟁한 선배님들 옆에 계시니까 그렇죠. 지난번에도 꽤 괜찮았어요. 예, 네. 저희가 처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방송을 한 멤버 치고는 그럼요. 그냥 자체적으로는 네. 우리 방송 정말 기대가 된다. 예, 케미가 예. 괜찮더라. 이런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가능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이게 뭐 첫방이 너무 좋았다, 안 좋았다 네. 이런 얘기보다는 앞으로가? 아주 희망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네, 보다 발전할 그 구석이 보이는. 그래서 저는 아주 되게 고무적이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 아주 최대한 밀도 있게. 지난 방송을 조금 길게 저희가 내보냈거든요. 거의 편집이 없이. 예, 예. 오늘은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런 방송을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네, 예. 기대됩니다. 자, 카운터펀치 팟빵 파티 아이튠즈에서 청취하실 수 있어요. 검색창에 카운터펀치 찾아서 구독, 하트 눌러주시고 응원글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질문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카운터펀치 오늘의 첫 번째 주제를 공개합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와 이에 맞대응하는 중국의 보복 관세까지 미중 무역 전쟁이 점입 가경으로 치닫는 가운데 국내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 G2 고래 싸움의 결말과 한국 경제에 드리워진 앞날은?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한치의 양보도 없는 자존심 대결로 흐르는 양상입니다. 일단 정 전 의원께서 이 전쟁 개요부터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당선됐냐면요. 네, 러스트 벨트에서 이겨서 당선됐어요. 거기가 미국의 북부하고 중서부인데 네, 그 블루 칼라 이제 화이트 그 백인 노동자들이 아주 그냥 주 이제 지지층인데 거기서 이제 이겨가지고 당선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정책을 이제 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중국산 이제 수입 규제를 하면서 국내 생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어허. 이제 이 싸움이 세게 붙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일단 액수를 얘기하면은 네. 중국이 미국에 지금 5천억
불 정도를 이제 수출을 하고 1,300억 불 정도를 수입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500억을 일단 규제를 했고 앞으로 2,000억을 규제를 한다는 거고 또 수틀리면 또 2,000억을 규제를 한다는 거고 그럼 거의 5,000억에서 500억 남는 거예요. 네, 거의 다. 중국은 이제 1,300억이니까 지금 500불 정도 600불 정도인가 규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800불, 500불이구나. 800불 남은 거예요. 그 싸움은 이제 서로 붙었지만은 싸움은 안 해도 중국한테 불리하죠. 근데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제 새우등 터지고 있는 셈이죠. 그 예. 정도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막 치고받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3,400억 규모로 이제 관세를 부과하다가 이제 최근에 2천억 달러 관세율 25%까지 올리겠다. 이게 좀 셌던 것 같아요. 예. 그죠? 중국은 여기에 맞붙어서 이제 500불 정도, 500억 달러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리스도 물밑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 될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기싸움을 이제 당분간 벌이겠죠. 그리고 이게 또 정치적인 의미도 있어요. 사실 중국이 그동안 도광양해라 그래가지고 등소평의 유운인데 네. 일단 사태를 관망하면서 엎드려 있어라 100년간은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시진핑이 대국 굴기 이제 세계 1위가 되기 위해서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거 봐라 이러다가 얘네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갖고 미리부터 지금 이제 그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미국이. 그게 첫 번째로 이제 무역 전쟁으로 나오는 거고 네. 군사적으로도 이제 미국 중국을 포위해 나가고 있죠. 지금 그런 형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좀 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잠시 후에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 이 트럼프, 이 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이 지지 세력들을 위한 지지 세력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발현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런 정책을 계속 강행할까요? 정전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게 잘 짚어주셨는데 일단 그래도 중국이 순기능을 한 적도 있어요.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 이제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그 양적 완화를 시행을 했거든요. 시행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던 건 이제 중국이 싼 인건비와 원자재로 인해서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해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제 제조 2025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2015년도에 리커창 의원이 그 전문가 자담 회의에서 네. 지금 볼펜을 만드는 회사 브랜드가 3천억 개가 있고 세계에서 생산되는 볼펜이 400억 개가 되는데 우리는 볼펜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드냐라고 하면서 이제 철강 업체라든지 이게 중국의 이제 주요 그 산업들이 금방 이제 볼펜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면서 볼펜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을 얻은 중국이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 할 수 있겠구나 앞으로. 그래서 제조업과 이제 첨단 금융을 합세해서 더 나아갈 수 있게 2025년도에 중국 제조 2025라는 계획을 설립을 하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세계 공장 역할을 잘 해줬다고 하면 네. 이제 미국이 지금은 패권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 패권을 노리는 중국이 올라오는 것에 대한 이제 트럼프의 불만이 있다. 그래서 더 올라오기 전에 누르려고 한다. 이제 그게 실제 속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관세를 줄인다고 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세로 인해서 이렇게 강대강으로 붙는 것 자체는 다른 목적을 앞세워서 무역 전쟁으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G2로 부상이 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무역 적자 미국의 지금 47.1%가 중국에 대한 적자라고 해요. 그 적자를 좀 해결해 보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메인이 이거가 아닐까 싶은데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것도 크죠. 또 집권당 승리를 위해서 좀 힘쓰는 이런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말씀하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말씀하시죠. 그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거를 제가 덧붙이자면 예. 지금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러스트벨트도 일단은 지지 기반이지만 판벨트 지역도 있습니다. 뭐 미주리주나 인디애나주 여기 있는데 최근에 그 미국산 대두에 대해서 보복 관세 25%를 매겼어요. 그래서 이게 그것 때문에 콩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사실 러스트벨트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공약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실업률을 줄이겠다 이거였고요. 일자리 문제였고요. 판벨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 수익성 그 부분이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요 관세가 매겨지게 되면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수익성 자체가 떨어져서 실제로 이제 판벨트 지역에서 이제 협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수출이 일단 최소 10% 이상은 떨어진다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허. 그리고 또 하나는 7월 11일 날 이제 실제로 이제 부속 동의안이라고 해서 이제 상원에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의회의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그런 동의안이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공화당이 상원에 이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대한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문제는 사실 좀 복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이제 출혈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좀 보태드리면 중국이 이제 미국에서 연간 140억 달러의 미국산 콩을 사들이는 최대 수입 국가거든요. 그것도 큰 작용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제 배짱을 튀길 때는 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튀기는 거 아니겠어요? 뭐 실제로 지금 미국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두 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매일 그 주가 살펴보시는 두 분. 네. 뭐 사실 이제 빠졌던 이유는 이 무역 전쟁 때문에 빠졌던 게 아니라 2월 초에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빠졌던 거고요. 지금 사실 미국 경기가 좋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어려운 얘기 할 필요 없이 그냥 기준금리를 올리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외 의존도가 크고 특히 미국 이제 수출 비중이 한 14%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요 내용 때문에 뭐 한미 금리 차가 역대 뭐 최대치로 지금 이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전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부담감으로 작용해서 하반기 때 12월 달 정도에 한번 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요 내용은 지금 우리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내용이다.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과 비교하면 지금 현재 중국 경제 상황 안 좋죠? 그러니까 뭐 뉴욕 증시는 오늘 신문 보니까 2008년 이후로는 가장 지금 호황이라고 하고 중국 증시는 또 한 번 급락을 했다. 이렇게 딱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한 문장으로. 요걸 봤을 때 야, 트럼프가 어깨에 힘 좀 들어가겠구나 싶더라고요. 지금 이제 네. 우려감이 실제로 예. 올 들어서 중국의 경상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이 이미 들켜버렸어요 시장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 원래 중국이 이제 경상수지나 이제 상반기 주요 지표를 7월 13일 날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열흘 이상 앞당겨서 7월 2일 날 발표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세관 발표에 의하면 이제 올 상반기 대미 수출 증가율이 5.4%, 전년 동기 대비 13.9% 실제로 둔화가 됐고요. 아하. 이 중에 6월 대미 수출 증가율은 3.8%에 그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GDP 성장률도 작년에는 가까스로 어쨌든 6.9%였는데 올해는 6.5%로 후퇴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확실히 실제 실물 지표에서도 후퇴하는 그런 내용이 약간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안 좋네요. 중국 상황은. 조금 더 덧붙여드리면 네. 이제 대외 여건에 대해서는 개선이 많이 됐는데 환경이라든지 주택 관련 규제 강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성장 둔화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성장 했거든요. 그래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레버리지 축소하고 금융 관리 감독 이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은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 경색이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고 네. 최근에 이제 레버리지 축소 정책 같은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 단기적으로 위안화 약세가 좀 유발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지만 뭐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유발되기까지. 그렇죠. 앞서 뭐 앞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다 이제 제가 더 덧붙이겠지만 위안화 약세는 사실 중국이 약간 의도한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요. 네. 복합적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이 시기에 중국 주식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투자를 하실 때 네. 어떤 걸 먼저 보십니까? 앞으로 클 가능성 비전, 가치에 대해서 비전 기대 보죠. 수익률이죠. 예. 기대 수익률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경제가 호황이라고 외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펀드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에 투자하시겠어요? 중국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니 전 투자 안 하죠. 그 여쭤보는 거예요. 갑자기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좀 낮을 때 들어가자는 주의지만 네네. 중국과 지금 이 미국의 이 상황에서 낮은 게 어디까지 낮아질 것에 대한 예측이 안 되니까 좀 불안감에 바닥 확인이 안 된 예, 거죠. 아직 들어갈 그러니까 수 이렇게- 있다는 그 확신을 못 가질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가치주고요. 그러니까 우량 대기업이라는 거죠. 네. 네. 중국도 물론 G20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음흠. 그 강국이 되긴 했지만 약간 성장주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아하. 성장주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대기업이 워낙에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성장주에 투자할 거냐 이거죠. 아하. 그렇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럼 상대적으로 무역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미국의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거죠. 유동성 공급 자체가. 네. 그렇다 보니까 증시는 미국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중국은 꺼지고 상대적으로 있고. 떠지고 있고. 예, 그리고 오 그런 겁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미국 쪽에 투자를 저라면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하시겠다는 일단 말씀이신가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이 지금 경제 호황이면서 체력이 많이 커졌어요. 음흠. 체력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뭐 중국보다는 미국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김주희 아나운서 미국 계좌 하나 틉니까? 좀 딱 그럴 지금 들어도 기세인데? 괜찮을까요? 예, 풀이 선언한 이후 모은 돈들 좀 꽤 되는 걸로 아는데. 좀 타이밍을 봐서 예, 예. 두 전문가분들에게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주식 근데 떠나서 이게 막 너무 이렇게 싸우고 네. 있으니까 불안감이 그러니까요.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뭐 어디 뭐 투자를 해서 뭐 하기 전에 네. 불안하니까 쥐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이게 너무 모양새가. 예, 이제 진중한 이야기들만 오고 가서 제가 그러네요. 살짝 얘기를 좀 돌려봤는데 우리 정 의원님. 예. 정 의원님이 주식 궁금합니다. 떠나서 이제 얘기한다면 보호무역 전쟁이 붙은 것은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를 위축시키고 또 서로 간에 이제 피곤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EU도 이제 우리도 이제 뭔가 뭐 압박이 들어오겠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서로 손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스톱을 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자유무역 거래로 가야 되는데 모두가 피를 흘리고 예. 쓰러질 수 있는 예. 상황이 될 수 그러다가 있는 세계 거죠. 경제 전체가 불황이 올 수가 있죠. 네, 우리 정 의원님 참 말씀 잘 꺼내주셨는데 이 미중 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그쵸. 이제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인데 우리 대한민국 뭐 두 나라의 수출 엄청나게 하고 있는 나라로서 아주 직격탄 지금 맞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직격탄보다 그냥 직격탄 맞습니다. 그냥 네. 제대로 얻어 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음흠.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GDP에 기여하는 수출이 64.5%예요. 그러니까 GDP에 기여하는 수출 기여도가 64.5%인데 그러면 내수 시장이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2010년부터 내수 시장이 점점 줄면서 수출 무역 의존도가 더 높아졌어요. 근데 중간재를 이제 수출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에는 약 100% 중에 12%, 중국에는 약 26% 정도를 수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둘이 싸우면 당연히 수출이 감소될 확률도 높고, 그렇죠. 근데 물가가 올라갈 확률도 높고, 그리고 얘네가 수출이 줄게 되면 우리는 중간재를 더 이상 납품할 수 없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파국으로 몰아갈 텐데 뭐 이를테면 이번에 유럽이 철강이 유럽 쪽으로 다 몰릴 거를 감안해서 세이프가드를 쳤지 않습니까? 즉 그런 것까지 다 따져봤을 때 수출 의존도가 64.5%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단순 지금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 보복 관세부가 이건 GDP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껴있는 우리나라가 중간재 수출 활로가 막히면서 가장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네. 우리나라가 보시는 게 제일 맞죠. 크다고요? 두 싸움에서? 왜냐하면 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기여도가 64.5%인데 그 중에 미국의 12%,
중국이 26%예요. 어떻게 좀 말려야 될까요, 가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미국과 중국을 떠나서 다른 세계적인 여파까지 끌고 오게 되면 네. 우리나라는 아예 수출에 대한 활로가 막히면서 내수 시장 기반이 없는 우리나라가 가장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리고 또 수출도 수출인데 이 두 나라에 있어서 해외 투자를 38% 정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둘이 싸우느라고 신경 쓰느라고 우리한테 이제 투자도 줄게 되면 그것도 손실로 이어지는 거죠, 바로. 우리나라의 1등 수출 품목은 이러면 사실 초등학생도 대답합니다. 반도체라고. 예, 지금 반도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하. 예, 반도체가 심각하고요. 중국이 이제 자금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뭐 칭화그룹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놓고 지금 국가 차원에서 육성 중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이게 대중 수출에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대중으로 이제 중국으로 수출한 수출 비중이 이제 57.5%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반도체만 51.5% 이제 급증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석유 화학 제품 이 두 개가 지금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이제 제품인데 이 네. 두 개를 합하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아하. 예,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게 앞서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중간재를 수입해서 그걸 가공해서 완제품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에서 또는 대만, 말레이시아에서만 중간재를 수입하진 않습니다. 이거 아예 그냥 미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서 그거를 가공해서 수출하는 역수출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반도체 산업의 타격이 상당히 진행될 수가 있다. 아하.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네. 그래요. 반도체 하면은 뭐 우리 대표적인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그 모건 스탠리에서 네. SK 하이닉스 매도 보고서를 냈습니다. 예. 아, 보고서를 냈어요. 그렇죠. 가끔씩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되게 지금 시장에서 뭐지? 그래갖고 많이 빠졌죠. 야, 단순히. 이렇게 바로 영향을 받네요. 네, 바로 영향 받습니다. 예. 뭐 셀트리온이나 뭐 하이닉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어떤 뭐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걔네는 그런 이해관계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소신껏 아주 쿨하게. SK 하이닉스가 거의 10만 원 가고 막 그랬는데 요즘 뭐 8만 원대 막 이렇게 빠졌군요. 그런 이유로. 맞습니다. 자, 반도체, 석유화학 또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일단 그냥 좀 수치적으로만 얘기를 해드리면 네. 네. 실질적으로 정보통신 가전 부문에서 약 네. 1억 7천만 달러 정도 손해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화학 부문에서 4천만 달러, 그리고 자동차 부문에서 약 2천만 달러 정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동차. 아. 네. 근데 이게 정부에서는 표면적으로 단순히 그냥 그 5천억 달러에 대한 10% 예상을 했었거든요, 관세를. 네. 근데 25%까지 늘어나면서 우리가 포커스로 보는 건 관세가 얼마인지 피해가 얼마인지가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 5천억 달러란 말이에요. 5천억 달러만 보면 되게 큰 금액인데 정부에서는 그 GDP가 이 양국이 얼마 깎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에는 피해가 없다고 보도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피해가 가장 있는데요? 피해를 보는 나라는 예.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다. 야, 이게 자동차에 반도체에 석유화학까지 뭐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타격이 예상이 되는데 또 요즘 철강 분야도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고요. 자동차가 그런 데다 보면 차량도 그런 데. 예. 그렇겠죠. 아니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제 쉽게 이 상황을 좀 엿볼 수 있는 게 주식 시장인데 이번 전쟁 틈바구니에서 우리 증시가 상황이 안 좋아요. 연일. 예? 중국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때요? 중국 자체는 그래도 내수 시장이 83%나 되거든요. 82%에서. 그렇다 보니까 당장에 해외 수출이 줄더라도 살아가는데 경제가 성장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아하. 근데 우리나라는 내수 기반이 너무 취약하고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이 무역 의존도가 이게 봉쇄가 돼버리는 순간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돌아올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외국계 자금이 한국에 투자하고 있던 걸 전부 다 철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다고 해봐야 깔짝깔짝 잠깐 그러니까 간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저 주식 시장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매주 이렇게 저 그래프를 좀 보기는 하는데 예. 정작 당사자인 중국이 빠지는 것보다 우리나라
증시 지수 빠지는 게 훨씬 더 심해 보이게 느낄 때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보다 중국이 더 빠졌습니다. 그죠? 예, 제가 이제 느낌을 빠졌고요. 잘못 느낀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늘 중국 증시가 오늘 제가 종가를 보고 왔는데 오늘이라면 이제 화요일입니다. 그렇죠. 예, 방송 나가는 예, 전날이겠죠. 화요일이요. 2% 넘게 다 올랐습니다. 중국이요? 예, 오호. 상당히 급등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초 대비 18.37% 빠졌고 H 지수는 9.15%, 근데 코스피는 7.6%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예, 우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코스닥 이제 작은 스몰캡에 투자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훨씬 더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실제로는 그렇. 받아들이는 정도까지는 사람 아니군요. 입장에 따라 좀 많이 다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미국, 중국에만 수출하는 거에 의존하지 말고 수출 국가, 지역을 좀 다변화시키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 어느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중국 시장이 지금 동남아로 많이 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베트남 시장이 엄청 커졌는데 네. 다음에는 이제 인도로 가야 되는데 이제 물류비용 이런 게 이제 상쇄될 만큼 인도 시장 임금이 싼지 그게 모르겠고 하여간 그렇게 다변화한다는 얘기는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아직 다변화가 안 돼 있어요. 의원님 어렸을 때면 한 50년 전, 50년 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오기만 하고 있는 겁니까? 다변화가 안 되면서.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씩은 낮았겠죠. 근데 어쨌든 인도 시장으로 많이 이제 가야 되겠죠. 인도 시장 크죠. 좀 지금 상황을 초반부터 저희가 아주 뜨겁게 달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보면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이제 뭐 10%에서 25%까지 관세를 올리겠다에 처음에 중국은 좀 움찔했단 말이에요. 펀치를 날리다가 WTO에 뭐 제소를 하겠다, 뭐 직접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얼마 전에 20일 만에 내놨던 게 이제 뭐 600억 달러에 대해서 뭐 우리도 차별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좀 화를 낸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협상에서 이제 뭔가 좀 결판이 나겠죠. 미중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갈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선에서 이건 아주 중국에서 이제 극단적인. 조금 깨갱하면서 마무리가 되겠죠.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네. 것 같아요. 중국이 전격적으로 양보를 하거나 음흠. 아니면 미국이 그냥 이렇게 계속 끌고 가서 경기가 진짜로 후퇴가 되거나 나하.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야 어떻게 보면 결론이 지금 미국이 이렇게 계속 강하게 나오는 거가 2020년 뭐 7월까지 중국의 관세 수준을 현재 미국 수준 정도로 좀 낮추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도 목표 지점이 있는 게 아닌가 네.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체력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죠. 근데 얘네가 불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냐? 중국은 그 시진핑 정권이 계속 갈 수 있어요. 근데 트럼프 정권 자체는 재선에 당선돼도 총 10년의 기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좋은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얘네가 해결을 보려고 하는데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우긴 싸우되 강공을 막 내지르다가 결국엔 판을 깨지 않는다. 맞아. 이게 이제 트럼프의 협상 방식인데 지금 이제 문우신과 류어의 협상 접촉 뉴스도 막 뜨고 하는 걸 보니까 네. 중국이 약간 그래도 아직은 미국한테 안 된다. 지들도 이제 느끼고 있고 그리고 점점 이제 굽히고 들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도 협상의 여지를 두고 계속해서 둘이 진행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네. 트위터에도 보면 항상 그 달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 뭐 마이 베스트 프렌드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친구인지 모르겠고요. 네. 정말 이 상태로 가면은 그 네. 목표 지점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 아하. 트럼프 특유의 고집으로 네. 예 관세 낮추고 이제 동등하게 가자 이런 입장을 강철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예. 포인트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부터 관세가 목적이었냐라고 의심을 한번 해보면 트럼프 그 미국 자체는 서비스업 기반이거든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아. 얘네들 자꾸 그러면 안 경고. 된다. 그리고 그 관계가 지금까지 저희가 말하면서 유일하게 빠졌던 포인트 같은데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예. 그 부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데 역시 예, 그 부분도 네. 간과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요 얘기 뭐 네 분 다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고 정리하기 전에 그 혹시 요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혹시 주목해야 될
주식 있으면 뭐 한두 가지만 좀 해주시기로. 저는 이제 엔터주. 엔터주요? 예. 아니 엔터테인먼트. 미중 무역 전쟁인데 왜 엔터주를 주목합니까? 이게 이제 영향이 제일 적다고 분석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즉 우리나라 국내의 엔터주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중국 미국 경제 전쟁하고 상관이 없는 분야다. 그리고 네. 최근에 또 개봉한 영화가 있죠. 그 신의 신과 함께, 예, 신과 이거, 함께. 이거 영화 홍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신과 함께는 상당히 좋아해서 원을 이제 개봉한 날에 봤는데 네. 이 신과 함께 2를 제작한 회사가 있어요. 이게 종목명을 말씀을 굳이 뭐안 하셔도 D로 되고요. 시작하는 그런 종목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1, 2를 같이 제작했거든요. 예. 그냥 말씀하시죠 덱스터라고. 네, 덱스터예요. 예. 덱스터인데. 네. 근데 이 1, 2 같이 시작했는데 원에서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어요. 훨씬 넘어섰죠. 예. 근데 지금 이게 개봉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6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7일째 만에 700만 기록했다 하더라고요. 하루에 100만씩, 하루에 100만씩. 예. 이번 주 초대박 흐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11이면 저도 천만? 네. 이 8월 1일 개봉하는 날 친구랑 가서 바로 봤거든요. 근데 저는 보면서 저희 정도원 전 의원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거기에 이제 그 마동석 씨가 네. 투에 이제 새로운 인물로 성주신으로 나오는데 펀드를 넣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낯빛이 어둡거든요. 예, 예. 저희 멤버 중에 예, 정 의원님이 떠오르면서 아 그러면은 그 이미 반영이 됐겠네요 주가에. 뭐 향후에도 계속 좋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렇게 그렇다면 이 미중 이 무역 전쟁 사이에서도 가장 강한 건 어떻게 보면은 한류네요, 한류. 아니, K-팝, K-문화. 그렇다기보다 지금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이런 네. 미중 경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거와 상관없는 종목이 어딘지를 매번 한번 우리 투자자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이런 교훈이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어허.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과연 상관없는 분야는 어디냐? 예. 그렇죠. 자, 오 대표님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도 비슷한 식견인데 음흠. 저는 왜 뭐 SM이나 JYP 뭐 그냥 직접적으로 종목을 언급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키스트 같은 종목들이 대폭 하락을 했던 데에는 이제 중국의 사드 영향이 엄청 컸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연예 활동도 중국 진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문제가 많은데 네. 한한령이 해제될 것 같다는 소문이 많이 있어요. 아하. 네. 실질적으로 해제. 실질적으로 해제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제됐으면 좋겠고 해제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엔터주들이 부각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또 엔터주와 따라서 화장품 관련 업종들도 그렇죠. KBP.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거기에 예. 이제 조금 더 첨가하자면 뭐 도박이라든지 그런 아하, 관련주들도 카지노주. 네, 카지노주들도 다시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은 네. 이거는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9월달에 유엔총회가 열리잖아요. 네. 예. 그때 김정은이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제 종전선언에 물꼬가 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하. 그렇게 되면 이제 한한령도 풀리는 거고 음흠. 이거 우리 청신호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도박 같은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네. 또 좀 희망적으로 최대 희망치로 비현실적인 얘기를 얘기는 하잖아요. 아니에요. 예. 그렇게 잘 분석하시는데 지금 항상 수익률은 아주 안 좋은 우리 앞으로 좋아지실 건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엔터주들이 많이 빠져서 아하. 약간 완전히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오히려 이제 투자의 많이 내려온 상황이다. 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하락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판단입니다. 네. 아까 우리 김주희 아나운서의 지적대로 한류 관련주도 조금은 이제 살펴볼 때가 됐다. 사실 그 사드 사태 이후로 중국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아졌잖아요. 제가 그때 좀 중국 진출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때가 왔어요. 황영석 씨. 이제 네. 때가 온 그런 수 아닐까요? 슬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진짜 사나이가 이제 중국에 수출되면서 네,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저도 이제 슬슬 발동 걸려고 하고 이건 소스 열심히 잘 아닌가요? 해주셨죠, 소스. 이건 중국어. 소스 아닌가요? 중국 티켓 어허. 끊었다가 취소한 그런 경우인데 뭔가 하여튼 조짐이 있군요. 예, 근데 지금 가장 얘기 중에서 또 9월 유엔 총회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최대 희망치로 얘기해 보면 그래요. 그리고 정 의원님 지적하신 북한의 입장 김정은이 예, 과연 궁금해집니다. 참여할 것인가 네.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엔터주가 갈 것 같다고 말씀드린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을 수출에서 소비 쪽으로 내수 소비 쪽으로 바꾸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의 수혜를 받는다는 거죠 사실. 예. 그 말씀입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 현재 상황 그리고 전망 그리고 관련 주식까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8월 둘째 주 카운터펀치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스튜어드십 코드로